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고 계신가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프레이포 티처팀 컨텐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동복지법으로 얻은 공황장애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아동복지법 개정이지요.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그 아동복지법의 어느 부분을 특히 개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 아픈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법이라는 이름의 목이.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 엄마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죠. 몇 년 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그 당시 남편이었어요. 친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저를 신고했던 것이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단언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으니까요. 울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신고를 당했느냐고요. 역시 신고한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잔소리로 인한 정서학대, 잔소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했던 그 잔소리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훈육한 것이, 애정원이 잔소리한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신고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싫어졌고, 마트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땀이 뻘뻘 나고, 길거리를 걸어가도 저를 모두 아동학대범으로 보는 것 같아서 여전히 세상이 무섭습니다. 공황장애로 아이를 볼 수도 없죠. 저는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육을 한 평범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훈육하기 위해서 했던 잔소리는 아동학대가 되었고, 세이브가 지으러낸 신고 사실이 접하자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실적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 후로 아동학대를 한 아동학대범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었고 아이에 대한 친권도 빼앗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동학대법이라는 이름의 목이. 아동학대법은 사용과 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법의 취지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만들었지만 이처럼 교사, 이혼 상대 배우자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진짜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된 점이 충격적인데요. 평소 사연 속 아이는 어머니와 원만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이의 어머니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진짜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사연은 아동복지법의 문제, 교사들이 겪는 피해 편입니다. 학기가 끝나는 2월의 종업식 날 A의 학부모가 교실에 왔습니다. 학생 B가 A를 1년 동안 학교폭력했는데 담임이 모르는 척, 알지 못하는 척하여 우리 아이의 인성이 죽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으니 아동학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교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수임했다며 로펌과 변호사의 이름을 말하며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A 학부모는 3일 동안 교실에 무단 침입, 밤낮 없이 문자와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1년간의 교육활동 사진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B가 A를 학교 폭력을 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학교 사정과 교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법 때문에 저는 이미 진급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반 아이들 모두가 사이 좋았는데 이제 와서 왜 학교 폭력이라고 우기는지 그리고 왜 교사를 괴롭히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던 A 학부모는 그제서야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 학부모는 저의 퇴근길에 한 번씩 나타나 먼 발치에서 저를 쳐다보고 가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녹음기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학부모가 저에게 학교폭력을 묵인한 아동학대 교사라고 할까봐 저는 녹음한 내용을 매일 저장하였습니다. 거기에 공황장애까지 온 저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A 학부모가 저를 찾아올까봐 교실에서 폭언과 욕설을 할까봐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멈춰서면 그 학부모가 내려 저를 협박할 것 같은 압박감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제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의 악용 때문에 매일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교권사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하려면 훈육이 필요한데 일부 진상 학부모들은 이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연의 선생님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녹음기를 착용하고 생활지도를 하거나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아이들에게서 교사를 빼앗아가는 아동복지법. 과연 아동복지법은 그 취지에 맞게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왜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아동은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는 무엇인가요?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제5호. 여기서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기 위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범위한 정의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독소조항이 되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다양한 상황, 학생의 문제 행동 등에 대한 교사의 직관적 판단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둘, 교사의 모든 지도 방식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재량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셋,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다수의 학생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함께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넷, 꾸중 등의 훈육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역시 교육의 영역입니다. 학생의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5. 다수의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 성향을 맞춰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면서 잔소리를 안 할 수 있나요? 부모와 교사의 잔소리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면, 그래서 잔소리를 할 수 없다면 아이가 어떻게 클 것 같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모도 교사도 아동학대라는 한마디의 판단을 내리면 잔소리를 했던 부모와 교사는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 것을 입증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현실이 어불성설입니다. 잔소리가 아이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당연한데 그 부정적 감정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는 1년에 1000명이 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1년간 계속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이어지는 학교 환경의 특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교사들은 무죄 입증 후에도 진상 학부모에게 사소한 것들을 트집 잡히며 2차 가해에 시달립니다. 우리 아이를 미워해서 발표시키지 않았다. 우리 아이만 구석의 자리를 위치하게 했다는 등으로요. 교사는 신고를 당하고 다행히 무죄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상황을 오롯이 홀로 견뎌야 합니다. 아무도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훈육은 아동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기에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훈육 없이 자란 아이들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것인가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관습입니다. 아동복지법은 과연 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동을 위한 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아동복지법의 악용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교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아동을 보호하되 고통받는 부모도 교사도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 주시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세요. 아동복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친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가는 아동복지법, 선량한 다수의 아이들에게서 교사를 빼앗아가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으로 아동도 부모도 또 교사도 싸늘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는 계절에는 아이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